안녕하십니까. 센세무사 강종입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 바로 이제 가업 승계 문제일 텐데요. 열심히 일궈온 소중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세금을 크게 부담하지 않고 현명하게 승계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의 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제도도 있긴 한데 그 큰 제도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이고 하나가 이제 가업 상속 공제입니다. 두 제도가 이제 이름도 비슷하고 목적도 같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우리 회사에 맞는 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까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두 제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고요. 30조의 6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2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두 제도는 가업승계 시, 그러니까 가업을 했을 때, 이전할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용되는 세금은 다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증여세입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물려줄 때 하는 거고 낮은 세율을 부담합니다. 원래는 증여세라고 하는 것은 10에서 50% 세율인데 이 증여세 과세 특례는 10에서 10% 또는 20%의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제 물론 공제는 60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대표님이 살아계실 때라고 한다면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때는 이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반면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로 이제 공제받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고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것도 최대 600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상속받았을 때 공제해주는 거니까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증여세,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제도 모두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매출액의 5천억 미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업종에서도 법에서 정한 주된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업종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하고 그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같은 업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이나 증여자는 실제 이 사업을 10년 이상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나 수종자는 일정 기간 동안 가업에 종사해야 되는 어떤 요건을 있고요. 그리고 사후관리도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두 제도가 혜택을 받은 후에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업종 유지나 이런 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한다면 감면받았던 세액이나 공제받았던 세금을 이제 추징당하고 이때 가산세 상당액도 다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제도가 이제 아무 기업이나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가업을 이제 유지하고 성장시키려는 만약 의지가 있는 기업에만 문을 열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차이점을 살펴보면 차이점은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위주로 설명은 하겠지만 세 가지 외에도 많은 점에서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이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어쨌든 증여세고요. 그래서 생전에 발생한 거에 대한 얘기고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세에 대한 혜택입니다. 그리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10%나 또는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세로 정산해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600억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증여세 10%, 20% 세율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형태입니다. 연보연납은 둘 다 증여세 과세 특례나 상속공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 기간이나 요건은 내용이 증여세 과세 특례나 상속공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후관리의 항목들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똑같이 사후관리에 대한 항목들이 있고요. 세부적인 항목으로 예를 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같은 경우에는 고용유지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고용유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증여세 과세 특례는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했다가 나중에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로 하는 게 운영되는 제도고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이제 큰 공제를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에는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요 판단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보면서 적합한 방향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를 얘기 드릴 거면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뭐 건강이 좋지 않거나 어떤 즉각적인 승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압상속공제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그 승계자가 아직 젊고 자녀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경영 수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고려해 보는 것이 맞을 거고요. 그 만약 승계를 하게 된다면 미리 승계하면 미래의 이제 기업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죠. 정산을 할 때 증여 시점에 가액이 가산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증여세 과세 특례를 선택하는 것이 어떤 세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기업 가치가 안정적이고 크게 변동이 없다면 상속받는 것이 더 유리하거나 아니면 세액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경영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고 사후관리 요건을 충분히 지킬 역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도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자녀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거나 사후관리가 이제 5년 뭐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가업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이 재산을 처분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제도 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업 이 사후 관리에 대한 생각인데 두 제도 모두 이제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계 후에도 이제 사후 관리 요건을 지킬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못하면 추징을 당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문제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이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랑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우리 기업의 어떤 특성, 그다음에 뭐 대표님 뭐 이런 자녀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떤 로드맵 이런 것을 수립하는 것이 거기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하고 가압상속공제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은 아니고 뭐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두 제도 모두 우리 어떤 기업의 미래를 위한 이제 강력한 어떤 도구입니다. 이제 복잡하고 약간 엄격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한 번의 선택이 어떤 세부담으로 어떤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세무 전문가나 이렇게 상담하셔갖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용한 세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